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협정문에 서명을 안 한 이유가 이재명이 한 2달 안에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다음 대통령이 와서 서명을 하도록 그냥 이제 놔뒀다는 뭐 그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왕창 빠지고 있는데요. 부정평가가 50%가 넘었고, 긍정평가가 45%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지율도 지금 뭐 50%대가 확 떨어졌고, 아마 지금 뭐 이 관세 협상, 뭐 한미 실무회담 이거 결과가 반영되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더 급격하게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저 2달 버틸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기환송심,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다시 날짜가 잡힐 거고, 이재명이는 유죄가 나오고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고 원천 무효가 되겠죠. 당선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서명을 해본들 이재명이가 당선 무효가 되면은 나중에 한미 실무회담에서 서명한 것도 무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명을 안 하고 다음 대통령이 와서 서명하도록 뭐 놔뒀다고 하는데, 다음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예 관세 좀 화끈하게 좀 깎아주세요, 저희가 중국 확실히 때려잡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관세가 15%가 아니고 10%, 5%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최수영 공작관 같은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미국 가가지고 아유 저 중국을 확실히 난도질 쳐가지고 해체해 드릴게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그냥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이러고 화끈하게 깎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겁에 질린 이재명 친중 반미 외치고 국방비 증액 뭐 한다고 했다가 북한 중국의 반발을 엄청나게 받아왔고요.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맞았다 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레드카펫도 한국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접 깔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트럼프는 이재명을 어떻게 도감청하는지 알아보고요.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 넘겨도 제거되고 안 넘겨도 제거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버림받은 이재명, 갑자기 언론과 경찰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확 바뀌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그냥. 자, 트럼프 한반도 통일 작업에 착수했고요. 2040년에 만주까지 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뭐 국제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걸 하면서 친중이 꼴 중국 간첩이다,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계몽한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날씨, 한국 소식 이런 거를 이제 단파 라디오로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간 방송들은요 계속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그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북방송 기금 마련을 위해서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피눈물 나게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핵무기 개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빼오고 뭐 이런 것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가 이게 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입금하시고 기업은행으로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609-2023번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뭐냐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뭐냐면 공항에서 직접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레드 카펫을 까는 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대한 환영식 딸랑 6명 나왔고요. 자, 보십시오. 직원들이 직접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돈을 뭐 거의 한 900조 가까이를 미국에 주는데, 그 레드 카펫도 대통령실에서 직원들이 전용기에 싣고 가가지고 직접 깔고 지금 직접 청소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큰 망신인데 미국에서는 딸랑 한 명 나왔습니다. 전부 다 외교부 장관이 여기 가서 쪽수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크게 망신을 당했고 맞춤식 선글라스 이거는 장례식 할 때 선글라스를 끼죠. 이재명이 장례식이다 오늘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일본 건너뛰고 미국으로 갔는데 결국은 공항에서 쪽수 채우러 갔다. 이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개망신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첩보 수집 정보 기관만 18곳인데 메르켈 등 35개국 정상을 도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도청 능력은 바다 우주에서도 듣는다 뭐 그러고요. 미국의 동맹국 도청 역사 독일 총리도 2013년에 도청을 했고 프랑스 대통령 2015년 도청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2016년에 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합작으로 유럽 정치인들을 도청을 했다는 게 2021년 기사고요.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실도 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실시간으로 도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이제 주요 정보기관 역할이 있는데 CIA는 뭐 테러 등 국가안보, 마약 경제 관련 첩보 수집 및 공작을 하고요. FBI는 방첩 활동 및 각종 국제 범죄 관련 정보 수집, NSA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수집 및 미국 내 주요 정보 보안 시스템 보안 관리, 이랬고 국방정보국은 긴급을 요구하는 군사 정보를 수집 분석해 군 수뇌부에 제공. 국가정찰국은 군 CIA가 항공위성 정찰로 수집한 정보 분석. 국토안보부는 국경 경비와 재난 화생방 공격 대비 활동, 이민자 관리 서버 보안 등 뭐 이래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도감청하는 데는 국가정찰국,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이렇게 최소 5군데가 첩첩이 한국의 정치인들을 도감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한국인들은 5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 또 중요 지역이고 하니까 전부 다 도감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13년도 기사인데 하늘엔 통신감청 에셜론, 땅엔 온라인 감시 프리즘 해가지고 이게 NSA인데 NSA가 아까 여기 보셨죠? 국가안보국 NSA가 국가안보국인데 자체 보유 인공위성이 120개고요. 대여 가능 위성이 4만 개라고 합니다. 첩보위성, 지상기지, 고성능 상호인식 컴퓨터로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통신 내용을 매일 30억 건씩 도감청한다. 현재는 양자 컴퓨터로 도입해가지고 지금보다 이게 13년 전에 30억 통이니까 지금은 뭐 수천 배 이상 역량이 증가했겠죠. 한국인은 5천만 명 모두 도감청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재명 측근 도감청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화폰을 쓴다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대포폰 쓴다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사람 목소리마다 다 이렇게 지문처럼 목소리 패턴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패턴만 입력해 놓으면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딱 뜨면은 자동으로 이게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비화폰 의미 없습니다. 예. 자, 고든창. 그러니까 비화폰도 뭐 국내에서 이렇게 뭐 쓰고 할 때 이게 도감청이 안 된다 이거지. 미국은 훨씬 더 이 암호 체계 깨는 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 비화폰이 뭐 다 깨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자, 고든창 변호사가 땡큐 트럼프 이재명 제거해야 뭐 이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야,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야 이거 우리 비즈니스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이가 내랑 쿠데타 세력이고 이 새끼 이거 제거해야겠다 뭐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든창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미 국무부 고위 관료 말에는 이재명이가 속임수 쓰다가 얼굴에 주먹 여러 번 맞았다 이런 기사들이 미국의 한인 매체들을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무부 고위 관료한테 기자가 아니 왜 이재명을 그렇게 띄워주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니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당신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일의 힘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재명은 속임수를 쓰다가 여러 번 얼굴에 주먹을 맞았다. 이길 줄 알아야지 뭐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펀치를 맞기 전에 누구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 펀치 맞고 나면 정신 못 차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에 주먹을 여러 번 맞았다는 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막 갑자기 난처해졌다. 뭐 우리말로 똥줄이 탔다. 뭐 횡설수설했다. 정신을 못 차렸다.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때렸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든창이 뭐 또 이런 걸 썼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오도했습니다. 속였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은 현재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선 한국 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검찰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뭐 그래 이야기했고 친위 쿠데타 뭐 이야기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대통령이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니? 와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나올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을 안 했는데 이재명이가 나올 때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와요. 마치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표정인데 의전 실장이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실무자들이 이재명이를 두들겨 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 안에서 뭐 진짜 두들겨 맞고 뭐 정신 못 차리고 하니까 됐어 이제 그만 가봐 하니까는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떠나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 갑니다 하고 말도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말 안 듣는 정상들 오면요 때린다고 합니다. 맞아도 맞았다고 말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두들겨 패기도 한다고 하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특성상 미국 이런 거 잘합니다. 딱 이재명이가 들어가니까 그 회의실에 FBI 그 조끼 입은 실무자들이 쭉 앉아 있는 거죠. 이재명이를 체포하러 왔다. 대북 선거 혐의로 대북제재 위반했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가겠다고 엎어놓고 수갑 채우고 뭐 이러면 뭐 바지 오줌 싸죠 이재명이. 충분히 그렇게 겁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요. 진실에 미국판 진실의 반 끌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하이바 씌워놓고 뭐 그냥 때리고 그러고 이제 원고 주면서 야 미국 떠나기 전에 가서 읽으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초청 강연에서 뭘 했냐면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적 희력은 중국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묻자 안미경중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여기 얼굴 보면 질려 있어. 한국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일정을 발표할 때는요 CSIS 초청 강연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이 이재명이가 안미경중을 폐기하겠다고 미국에게 충성맹세하는 자리를 만든 거죠. 미 정보기관이 만들어 놓고 요 앞에서 이거 뭐 하이바 씌워가지고 때렸는지 FBI가 수갑 채우고 했는지 어떻게 겁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부들부들 떨면서 전현직 미 정보기관 및 군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이재명이가 미국한테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엄청난 약점을 잡혔다는 거고 아마 뭐 두들겨 때렸으면은 그 두들겨 맞는 거를 갖다가 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뭐 청와대에다가 하나 보내줬겠지 선물로. 이 깝치면 이거 풀어버린다 이 새끼 하고 이재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뭐 이재명이가 또 국방비 증액하겠다 그랬고요. 한미 연합 방위태세 철통 유지하겠다 했고 지금 뭐 국방비 증액이라면 미국이 GDP 대비 5%까지 인상하라고 하니까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르고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겁에 질린 이재명이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국방비 인상, 안미경중 폐기, 한미동맹 강화 뭐 그런 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말하기를 이재명이가 먼저 국방비 증액을 하고 첨단 무기 구매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안전하게 지키겠다. 국방비 증액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재명이가 과거에는 미국은 점령군이다. 뭐 그래 이야기했는데 미국에 와서 비공개 회의 이후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아치들은 맞으면은 또 이 정신이 돌아오거든. 공산주의는 악령입니다. 이 악령은 맞아야지 이게 나가는 거야. 실제로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존 밀스 대령 같은 분이 국무부 차관보로
부차관보로 지금 임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실무 회의할 때 뭐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야, 헬로 웰컴 투 화이트하우스 뭐 이러면서, 야, 내 보고 듣보잡이랬다며. 이 새끼야, 듣보잡한테 맞아봐라 하고 때렸을 수도 있다. 맞았는지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때리고도 남는다, 미국 애들은. 자, 기후변화 4개국이다. 트럼프가 5조 원짜리 해상풍력 사업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연간 1000억 달러치 중국산 해상풍력 갖고 온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 양자 실무회의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해상풍력과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중국산 태양열 패널과 해상풍력을 도입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중국으로 약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경우 이재명은 미국한테 죽고, 중국산 해상풍력 및 태양광 패널 수입을 포기할 경우 이재명은 중국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한테 맞아 죽고, 저렇게 하면은 미국한테 맞아 죽고, 그래 됩니다. 그 문재인 때 계획을 세우고 윤석열 정권 때 통과시킨 게 지금 이재명이 때 와가지고 좌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안미 경중 못한다는 발언에 중국 매체가 위험한 술에 운명을 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위험한 술에 운명 묶었다. 이재명이 곧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탄핵시키고 저기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뭐 드럼통에 넣어버린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문해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맨날 그 저기 1분짜리 쇼츠 뭐 이런 거만 보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요. 특히 좌파들은 지능이 떨어지니까, 지능이 떨어지면 좌파가 되는 겁니다. 좌절해 가지고 영혼이 파김치가 된 애들이 좌파거든. 극우는 극히 우수한 사람들, 좌파는 좌절해서 영혼이 파김치가 된 애들, 좌절해서 지능이 파김치가 된 애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술에 운명 묶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이 너 곧 죽여버릴 거야,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은 이재명이에 대한 경호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중국이 암살팀 보내가지고 이재명이 뭐 밥에 독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청래 시켜가지고 탄핵시키고 어디 부엉이 바위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뭐 드럼통에 넣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죽는 게 아니니까. 자, 국가 정상이요, 거짓말하면 물리적으로 죽습니다. 노무현은 미국 가기 전에 반미를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평택 미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체결 등 강력한 친미 정책을 펼쳤으나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들에 맞아 지지율이 빠지고 정권을 넘겨준 다음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 40m 밑으로 떨어졌는데 머리가 깨졌는데 피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살인지 뭐 타살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북한, 이재명이가 또 이런 이야기 했네요.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결광 정체를 드러냈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이재명,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또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뭘 보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북한 비핵화 하라고 그러고 있고, 뭐 북한에 대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발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반일 감투로 집권하고 친일 행위로 하고 있다고 지금은 쌍욕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이름을 들어가 쌍욕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재명이를 북한이 암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재명이가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파트너가 일본이다. 한미일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겠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실용 국익 결정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재명이 비핵화 발언 비난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의 발언은 미국에서 원고 써주고요, 야, IS에서 읽도록 시킨 겁니다. 그 비공개 회의 이후 겁에 질려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원고를 안 읽으면 FBI에 의해서 대북 송금 혐의로 체포해버리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는 북한하고 중국에서 쌍욕이 날아오고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북한에 트럼프 월드 하나 지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트럼프에게 급격하게 아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트럼프 타워 건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실수입니다. 예.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려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장기간 공사를 하면서 북한 사람을 건설 공장 인부로 채용해야 하므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회담 결과 발표가 없었는데 서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은 2개월 안에 지지율 폭락으로 인하여 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 재판 일정이 잡히고 당선 무효가 될 것이므로 이번 협정문에 서명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서명한 게 모두가 무효된다고. 따라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25%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900조 퍼주고 얻은 것 하나도 없다는 반 이재명 기류가 퍼져나가도록 방치를 할 겁니다. 관세 15%까지 내리지도 못하고 뭐 미국에서는 야 너가 서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와. 우리가 보고 평가해가지고 서명해줄게. 그때까지 25%야. 이러니까 이재명이는 가가지고 900조 퍼주고 밥도 못 얻어먹고 잠도 제대로 저기 호텔에서 뭐 자기 돈으로 호텔에서 자고 개망신 당하고 카페트도 직접 깔고 그런데 서명도 못 받아오고 병신 찐따 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관세 뭐 협상 뭐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이재명이를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좌파들이 칼질해 가지고 이재명이를 끌어내리는 그런 걸로 쓴 겁니다. 이번에 실무 회담은 큰 뭐 의미는 없고 이재명이를 한국 사람들이 끌어내리도록 한국의 좌파들 친중 친북 세력이 이재명이를 칼질하도록 뭐 그렇게 그 이간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손자병법의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간책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재협상을 원하는 것 같았지만 상황은 바꾼 거 없다. 그러니까 미국산 쌀, 소고기 다 개방한다는 거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구두하는 거를 영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천조 상납하고 굴욕 퍼주기, 이재명 퇴출, 트럼프 구두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요. 이런 걸 돌리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 하원에서 한국 공정위에 플랫폼 규제법 직접 설명하라 으름장 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과 비공개 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트루스 소셜에 글 쓴 걸 보면은 현재 한국에서 미국 기업의 인터넷망 비용 청구를 하고 중국 기업은 예외로 봐주고 한국의 물류산업도 쿠팡 등 미국 기업은 제재하고 중국 기업은 예외를 봐주는 등 이상한 법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 거 하면은 너희들 막 저기 관세 폭탄 때릴 거야. 그리고 반도체 수출 안 할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실무회의 이전에 이미 이거 22일 날 나온 건데요. 22일 날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미 이재명의 지지율은 부정이 50.9%, 긍정이 45.6%로 5% 이상 더 높으나 부정이 더 높습니다. 한미 실무회의 결과가 반영되면 부정적 평가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지금 뭐 골든 크로스라 합니까? 데드 크로스라 합니까? 이미 잘한다가 확 내려갔고 45.6%, 못한다가 50.9%로 올라갔습니다. 뭐 또 2개월 만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차 15% 관세 명문화 불발, 한국 요구에도 미국 요지부동. 미국은 글로벌 리스트의 하수인이자 북한과 중국의 하수인인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모두 미국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 민노총이 이재명을 제거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게 되겠죠. 결국 한국 사람 손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입구에서 사진 찍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썩은 미소, 이게 저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은 이 표정 완전 잡아먹을 기세로 쳐다보고 있죠. 벤스 부통령하고. 이 어떤 미국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이 어떤 협상이 아니지 뭐 일방적인 통보죠.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주한미군 기지부지 소유권 원한다. 이게 주한미군 기지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에게 넘겨도 이재명은 제거가 되는 거, 소유권을 미국에 안 넘겨도 이재명은 제거가 되는 거고, 한국에서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은 빠지게 됩니다. 자, 고둔창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책사죠. 이벽화를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한국의 애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거를 미국 시간으로 26일 날 오후 1시 7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하고 비공개 회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썼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재명이가 미국 가기 전에는 주한미군은 점령군 맞다.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사드 철회 주둔비 뭐 축소 뭐 이런 개소리 했는데 미국 방문 후에는 큰 개에 똥구멍을 핥았다. 이거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풍자입니다. 이 작은 개가 큰 개에 똥구멍을 핥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 자,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이재명이가 끝났다는 발언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 권고에 대검 공수처 등 뒤늦게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실무회의 이후 미국에서 이재명을 쿠데타 내란 세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고 권고를 했고 대검과 공수처 등은 뒤늦게 수용한다고 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바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CCTV 처음에는 공개하겠다고 했더만 이번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엔 온라인 플랫폼법 이거 통과시키면 반도체 수출 제한하겠다, 관세 보복하겠다, 경제 보복을 예고하니까 민주당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 논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법률에 일일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요. 남원 시민들 시장 향해 당신 돈 400억으로 물어내라. 현 시장이 모노레일 중단시켜 시가 거액 배상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이 네 돈으로 해라 임마 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8월 28일 기사입니다. 인터넷 조선일보 메인 화면 최상단에 올라올 정도의 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미국에서 버림받았다는 그 시그널이 오자 전라도의 민심 위반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메인 화면에 제일 상단에 올렸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제 그 이재명 숙청 작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에. 야, 조선일보 뭐 방치일 가도 미국에 뭐 재산 이런 거 갖다 놓은 거 없겠습니까? 그 미국에 가족들 없나요?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지. 그런데 야, 재산 다 빼앗아 버리겠다. 뭐 말들어 이 새끼야 하고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가니까는 뭐 서서히 이제 이재명의 숙청 작업을 조선일보가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의 실세라는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해가지고요. 경력 업무는 계속 비공개다.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비공개 그 후 김건희 라인이 득세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가 되면은 뭔가 이제 파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재명을 버렸다는 시그널을 받자 바로 이재명 물어뜯기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몰락을 사례로 들면서 이재명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8월 28일자 기사인데 싸이 대면 진료 없이 항정신성 약품 처방 의혹 경찰 수사 진행 이래 되어 있는데요. 광복절 80주년 전야제 행사에 무료로 출연했고요. 2012년에는 공문한 미군을 죽여라고 랩 공연을 했던 싸이인데 그러니까 친정부이자 반미주의자 친민주당 이 싸이에 대해서 경찰이 대면 진료 없이 항정신성 약품을 처방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경찰도 이제 돌아서는 거죠. 반미주의자들 잡아들여야겠네. 친 이재명 정권 사람들 잡아들여야겠네. 뭐 그냥 그래가지고 저런 걸로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넘어갔을 건데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고 생산직을 전부 자른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현대차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 생산직을 전원 해고하고 올 연말부터 로봇을 대체할 건데
만약에 노조가 반대하면 이재명의 말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버리겠죠. 그 울산 공장 폐쇄해버리고 미국으로 공장 이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은 올해 말부터 완전히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서 제대로 된 시위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내부에서 MZ 노조와 기성세대 노조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충격파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트럼프 대통령 여기가 지금 평택 미군기지인데요. 이 지도를 거꾸로 보면요, 상해, 청도, 북경, 대련, 평택이 미 공군기지, 육군기지가 함께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에 가장 지금 최전방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팔을 비틀어서 평택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할 것입니다. 99년 장기 임대를 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은 내부에서 친중, 친북, 친미 개딸들이 이제 친이재명이 개딸들이 이제 친미로 바뀌겠죠. 등으로 나눠져서 싸우다가 붕괴될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하고 이제 관타남 끌고 가겠죠. 그리고 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가지고 민주당 및 의원들에게 금융 제재를 때리고 이제 인터폴에 체포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180여 명이 잡혀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잡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회가 자동 해산됩니다. 2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자동 해산됩니다. 자, 2005년에 해체된 미 국방정보국 부대가 지금 다시 한반도에 창설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 528 정보중대를 재가동했는데요. 한국전쟁 초기에 창설되었다가 2005년에 해체된 미 육군 소속 정보중대를 20년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주한미군 2사단에 배속시켰습니다. 이 부대가 6.25 때 부산 방어전, 청천강 전투, 3.8선 방어전 등 주요 전투에서 사단의 눈과 귀 역할을 했고요.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는 게 특기입니다. 북한과 중국에 침투해가지고 정보 수집하는 부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발언은 북한 접수 시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한 전쟁 준비의 일환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국 전쟁 당시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약해지게 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재명을 압박해가지고 이를 관철시킬 건데, 그래 되면 이제 그 민주당이 완전히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붕괴될 겁니다. 그 민주당을 붕괴시키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망치, 목과 망치로 이게 쓰는 겁니다. 충격과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자, 한반도 통일 2030년 이전에 올 것이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이런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남북한 통일과 중국 해체 후 동북 삼성을 한국에 붙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2040년경 되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1인당 GDP가 한국이 세계 2위가 될 거고 8만 불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트럼프에게 원산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트럼프 타워 부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달라고 해가 이재명이가 드리겠다고 하면은 북한이 이재명 제거하는 거고, 못 주겠다 하면은 이 거짓말쟁이야 하고 미국이 제거하는 거고, 이재명은 이러도 죽고 저러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하면요, 미국의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첨단 기술이 한국 기업에 이전되고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들을 다 잡아먹고 이제 북한 재개발하고 그 우크라이나 재개발하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한국이 이제 조만간에 통일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십시오. 자, 다 끝나갑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카드로는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책은 재미교포인 우리 안재철 대표님이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수집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칼라화 했고 한글과 영어로 다 그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그 미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그걸 한글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거 100페이지에 보시면,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재 포항제일교회의 1953년도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일교회가 주변에 전부 다 초토화 됐는데 유일하게 포항제일교회만 폭탄을 안 맞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사가지고 전도하시는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시는 분들은 저런 거 손에 들고 들어가가지고 입국 심사할 때 보여주면서 그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하면 설마 쫓아내겠습니까? 자, 그리고 반중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을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겁먹지 마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감사합니다.